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정이 나오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출렁임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색깔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것보다도 시장의 색깔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포인트로 눈여겨서 확인을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13%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34%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시장이 갑자기 1%, 2% 오후에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런 거를 인지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디플레 수혜주들을 버리고 본격적인 인플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플레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 인플레 시대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21년도는 2020년도 작년과 같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옆에서 누가 사라 해서 사면은 다 기다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 굉장히 시장 색깔이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디플레 수혜주 중에 하나, 제일 세게 갔던 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제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죠.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생각보다도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화가 이미 한참 전부터 되고 있던 것이고, 문제는 인플레 수혜주들까지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의문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시장을 넓게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2, 3개월 동안 국내 시장에서 나타난 5만 가지 악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디플레 수혜주에서 인플레 수혜주로 전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된 악재일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시황이 틀리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디플레 수혜주들의 시총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길게는 1년여간, 짧게는 2, 3개월 큰 변동을 계속 줘가면서 휩쓸려서 변동이 같이 나온 것 뿐인데, 이 메이저들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메이저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관이다,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디플레 수혜주들을 차익을 하면서 향후에 상승시킬 인플레 수혜주를 헐값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가 가버리면은 그 반대쪽 다른 쪽 섹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플레 수혜주들이 올라왔을 때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인플레 수혜주들을 헐값에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일거양득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산다,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코스닥에서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이랑 지수의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에 아직도 목을 메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목을 매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을 좀 덜어낸 다음에 가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지금 우리가 돈이 몰리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쪽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 포트 정리를 다시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가 끝났다가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슈가 센 게 하나가 또 붙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 이 이슈가 언제 붙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중간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좀 신규로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하락 깊이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리바운딩 높이도 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뭐 2%대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 전환의 모습 자체는 아니고, 제약도 그렇고 지금 헬스케어도 뭐 3%대 올라오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추세 전환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는 지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순환을 시키면서 지금 시장의 대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뭐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 안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력하게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회비 아까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회비 뽑아드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 없이 오시면은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오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첫날 과외를 한다라고 해도 공부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한테 과외를 붙이면 뭐예요? 그렇다고 뭐 성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저를 의지를 하고 서로 같이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뭐 포트 자체를 올려주신 부분들이 계시는데, 심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이 37%, 코리아 서킷 12%, 컴투스 31%, 뭐 제이 콘텐트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같이 드렸던 거고, 카카오 게임즈 13%, 네오위즈 19%, 캐리소프트 15%. 깔끔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좋은 추세만 잘 타고 있는 종목들만 사시면은 이 정도 수익적인 부분은 뭐 뽑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드렸어요. 10월 25일 영상 보시면은 자, 28,9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세요, 매수하세요. 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심택을 보게 되면은 얼마예요? 38,950원, 오늘 4만원 찍고 좀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왔는데 안 팔아요. 지금도 팔 생각은 없고 42,000원, 44,000원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단번에 높게 올라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수익 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노르페인트도 뭐 12%, 캐리소프트 뭐 10% 이렇게 수익 인증이 자꾸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처지지 마세요. 수익 내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장인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LNF도 분명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5일선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가는 종목들을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5일선을 굉장히 이쁘게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5일선 타고 가는데 5일선 아래에 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5일선 쭉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5일선 아래에서는 딱 여기서 보면은 매수에 좋은 찬스가 한 번씩은 와요. 5일선 아래로 5일선 아래로 5일선 아래로 좀 매수에 좋은 찬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보게 되면은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아래 5일선 이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매수의 기회가 한 번씩은 주어지기 때문에 5일선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5일선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단기성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지금 뭔가를 함부로 팔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타고 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 부분에서는 우리가 잡아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들 이거 시장 트렌드 못 읽고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해요. 그냥 뭐 여기서 튕겨서 올라갑니다, 저기서 튕겨서 올라갑니다, 이런 데를 몇백만 원 주고 가입을 한다?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지금 뭐 석탄으로 시작된 게 요소수로 확산이 되고 물류마비가 대두가 되고,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잡을 거다, 이거를 다 미리미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 분석에 대한 디테일은 정말로 완벽해요. 그래서 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LNF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최근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지금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사용 확대 우려 때문에 이런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쪽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두 둘 다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라이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요. 이쪽이 가면은 이쪽이 죽는 거고, 이쪽이 가면은 이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2차 전지 시스템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5%대, 아모그린텍도 5%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파워넷도 3%대 하락적인 부분 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양극재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격당 양극재 가격은 킬로와트 땅 단가가 핵심인데, 니켈 비중이 93%, 양극재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 단가가 싸다라는 단점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소재 원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 3원계 원재료 대비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인산이라든지 철 재료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LFP의 경쟁력이 부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향후에 전기차 시장의 안정화랑 함께 원재료 수급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LFP에 대한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 지금 첨보가 결국에는 7%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이쪽에 관련해서는 눌렸을 때는 좀 들이댈 필요가 있다. 그리고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최근에 조금씩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5일선 밑에가 매수에 좋은 기회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좀 빨리빨리 읽으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트렌드를 못 읽으면은 좀 촌스럽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트렌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